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공학 강사 김미정입니다. 1%가 되기 위해서는 1%처럼 사고하라.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의 김민정 선생님이죠. 네, 얘들아,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쭉 같이 살펴봤었냐면 1%가 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는 방식, 문제를 푸는 방식, 선택지를 분석하는 방식들이 다 1%처럼 블라블라하고 블라블라하여 블라블라하다 라고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네, 지문을 읽을 때에도 이런 지문들을 읽어나갈 때 상위권 친구들은, 특히 상위 1% 친구들은 이러니까 이러지 않을까? 이러니까 이러지 않을까? 이러니까 이러지 않을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친구도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파일 첨부해 놓은 거 보이시면 아마 글씨가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 지문을 읽을 때에도 설계를 하고 글을 읽어나가는구나. 항상 상위 1% 친구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따라해야지.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읽을 때 얘들아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을 거예요. 마찬가지 발문을 볼 때에도 상위 1%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선택지를 볼 때에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의 팁, 문제풀이의 팁 이런 것들을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에서 같이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이번 3월 학평에서도 그대로 쭉 관통했지. 이런 사고 과정이 연습이 된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2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얼추얼추 잘 나오다가 이번 시험에 성적이 훅 떨어진 친구들 물론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검승부가 될 것 같아요.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난 안 되는구나. 겨울방학 되게 열심히 했지만 되게 열심히 보냈지만 겨우 성적이 제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눌러앉는 친구들 절대 안 돼. 그럼 그 친구는 딱 그만큼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받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파트가 어디인지, 지문을 읽는 방식이 부족한 건지, 혹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부족한 건지, 혹은 선택지를 분석하는 선택지 어느 개념들이나 혹은 선택지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건지. 선생님이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 올려놨었던 자료는 평가원의 자료를 만든 거고요. 조만간 3월 학평, 이번 3월 학평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지문과 문제로 선생님이 똑같이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를 종이로 만들 거예요. 힘들겠죠? 아마 여러분이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 어쩌면 옆에 첨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상위 1% 가이드, 사고방식 가이드를 올려줄 테니까 우리 애기들이 자기의 사고방식, 내가 지문을 읽을 때 나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민정쌤 그리고 1%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 배워야지. 나는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었는데 민정쌤, 상위 1% 친구들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구나. 나는 그냥 약간 답 고를 때 선택지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얘가 답인 것 같아서 골랐는데 민정쌤이랑 1% 친구들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답을 고르는구나. 그 사고과정 분석글을 쌤이 올려줄 테니까 자신의 것과 꼭 이렇게 비교해 봐서 내가 부족한 게 글을 읽어가는 방식인지 혹은 문제를 푸는 방식인지 혹은 선택지를 분석하는 방식인지를 꼭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것이 3월 학평이 주는 의의죠. 선생님이 사실 해설 강의에서도 이야기할 거야. 이번 3월 시험이 어땠었다, 저땠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선생님이 좀 전에 상위 1%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 1컷 한번 볼까요? 작년 수능이 굉장히 1컷이 낮았죠. 1컷이 92점이었어. 근데 이번 3월 학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93점. 작년 수능이 1컷이 86인데 이번 학평이 지금 현재 추정 등급컷으로는 85점. 심지어 작년보다 등급컷이 낮죠. 3등급 역시 작년보다 등급컷이 낮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험 굉장히 어려웠었다. 작년 수능에서 우리 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불수능이란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올해도 진행이 될 것이다. 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우리가 탐구, 국어, 수학 탐구로 결국 레벨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학생들의 등급을 딱딱딱딱, 기분 나쁘겠지만 수능의 목적이 학생들의 등급을 낮추는 거잖아, 얘들아. 레벨링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입시 선발에서 아이들을 보는 어떤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변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목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탐구는 사실 이미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문과 탐구의 경우에는 1컷이 만점이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죠. 아이들이 탐구를 너무 잘해요. 그럼 국어와 수학을 가지고 결국 레벨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수학의 난이도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결국 사교육에 어떤 사교육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린다는 네, 저도 사교육에 꽂힌 이투스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네, 어떤 이런 정부의 판단 하에 결국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과목은 국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따라서 어렵게 공부해야 돼. 쌤이 재작년 그 전년에 국어가 굉장히 쉬울 때도 쉽게 공부하면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통수 만든다. 시험을 계속 쉽게 공부하다 보면 어렵게 나오면 훈망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계속 어렵게 준비 쉬었어. 그때 언니 오빠들이 막 되게 투덜대면서 공부했거든. 아 시험 쉬운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1등급 나오는데. 그래서 맨날 얘기했어. 아니야. 이런 사고 과정을 연습해야 시험이 설사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고 1등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의 평가원 1컷은 100점이었는데요. 수능 1컷은 92점으로 뚝 떨어졌죠. 네. 얘들아 이런 연습이 필요해. 아시겠죠? 네. 실제로 이번 학평은 이번 2017 수능 굉장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문도 길었고요. 문법 비문학, 문학 비문학 이런 신유형도 나왔고요. 지문 순서도 다 믹스가 돼 있었고요. EBS 반영 비율도 낮았고요. 비문학의 강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중에서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4문제가 전부 다 비문학이죠. 굉장히 비문학이 까탈스럽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자, 자기가 아까 분석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지문인지 혹은 발문인지 문제풀이 과정인지 혹은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인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70점대 이하로 나온 학생들이라면 이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선생님이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 모아놨어. 개념. 평가원 돌고도 선택지는 얘들아 나왔던 선지가 계속 돌고 돌아. 근데 네가 거기 나오는 말을 모르고 틀렸다는 이야기는 네가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야. 괜찮아 이건 하면 오르니까. 선생님이 개념을 다 알려줄 거야. 얘들아 서리법은 이런 거야. 빨리 찾을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어. 팁은 비워져 있죠. 당연히 강의에서 설명하니까요. 네, 연습 문제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너희들이 알려준 팁대로 빨리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게 쌤이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혹시 이번 시험 70점 이하인 학생들은 생초보 개념 강의 이 개념부터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문. 이제 정말 글을 좀 읽는 훈련과 연습이 덜 됐다 하는 친구들은 쌤 강의 중에 2개가 있어요. 단일비에서 우리 계속 같이 했었던 거. 얘들아 화법 지문 이렇게 읽어야 돼. 얘들아 장문 지문 이렇게 읽어야 돼. 얘들아 비문학 이렇게 읽어야 돼. 얘들아 긴 지문 이렇게 읽어야 돼. 얘들아 문학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을 쌤이랑 계속 같이 살펴봤었을 거예요. 이 단일비가 지문 분석 강의고요. 그 단일비에서 배운 걸 적용하는 문학 비문학 강의가 바로 진짜 리얼한 수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진리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쌤, 1%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사실 눈에 잘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준비했어. 이런 지문을 볼 때 상위 1%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 라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고요. 알면 뭐 하겠니?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해볼 수 있게 이거 뭐 때문이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건 뭐지? 쌤이 계속 질문을 던져. 네가 1%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거지. 그리고 정리할 수 있게. 현대시 마찬가지고요. 고전시 가도 누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고민하고 쌤이랑 강의 비교해 볼 거예요.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소설도 똑같아요. 쌤이랑 진짜 리얼한 수험서에서 같이 하는 건 1%처럼 사고하는 그 훈련,
우리가 좀 고급진 용어로 보통 체화라고 이야기하지. 내 걸로 단일비에서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강의인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80점에서 85점 정도 선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두 개 중에 하나의 강의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지문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85점 이상,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딱 올라가려는 사실 그때 굉장히 어렵거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기출 분석 강의는 바로 매점입니다. 매점은 매일 점검해서 민정생활 매일 네, 시 하나, 소설 하나, 비문학 3개 기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랑 1% 반 애들이 같이 수업을 할 거야.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마이크가 2개죠. 선생님 현강에서는 선생님 마이크 하나, 현강 친구들 마이크 하나. 그래서 왜 이거야? 선생님 원래 현강에서 말투가 이렇거든. 어때면 그래? 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하면 현강 친구들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고 구술, 사실 국어 교육학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진 교수법이 사고 구술이에요. 네, 제가 전공이 국어 교육과죠. 네, 실제로 그게 몸에 익으면 처음 강의를 들을 때에는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사고 방식을 익혀서 나도 같이 그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등급에서 1등급을 올라가지 못하는 딱 그 포인트를 놓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매점입니다. 선생님이랑 우리가 이렇게 지문 자체를 읽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위 1%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능 때까지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거.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이거였죠. 1%가 되고 싶다면 1%처럼 사고해라. 누가? 너가. 공부는 항상 내가 해야 돼. 대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야, 내가 변해야 내 성적이 변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남아있는 기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함께 할 거거든요. 네, 남아있는 기간 선생님 옆에 첨부해 놓은 파일 꼭 그 기간 되면 다운 받아가지고 너랑 생각 비교해 보고 그리고 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래서 꼭 부족한 부분들을 강의로 따라와서 마지막에 웃는 게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마지막에 웃으시는 그 길까지 항상 함께 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